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큰 폭으로 우리 증시가 올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려면은 당연히 어, 그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되거나 또는 그 둘 중에 한 주체가 굉장히 큰 폭의 또는 강한 어떤 매수세가 나와야 가능한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엄청 강한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만 굉장히 큰 어떤 매도를 많은 양의 매도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등을 이제 활용한 매도 어떤 수익 실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매도의 성격은 좀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밀어 올렸다는 거예요. 자, 어제 장 초반에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게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막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그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다 2%대 올랐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제목을 단 것처럼 이제 뺀 만큼 그러니까 좀 뭐 오늘 아주 그 강하게 앞으로 이제 계속 오를 거야 하는 느낌으로 오늘 증시가 오른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뺀 게 맞아 하면서 그 뺐던 부분을 채운 정도였다고 딱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상승 추세가 계속 오늘의 상승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3일에 이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고요. 여차하면 12월에 또 뭐 한 번씩 크게 올릴 수 있는 연초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어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반등은 그냥 재료의 소멸,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그 어,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일 만한 이슈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등이 나온 이유는 그 전에 선반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뺀 그 과한 매도 부분만큼만 딱 채웠다.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오늘 잘 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저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오늘 장중에 덜어버리는 전략으로 저는 갔죠. 그래서 오늘 제가 팔고 나서도 또 뭐 더 오른 종목도 있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증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잘 가지 못할 걸 알지만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사주겠어가 맞았다고 보고요. 아침에. 그래서 이상하네. 미국이 왜 많이 올랐지? 하지만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증시도 오르겠구나. 우리 증시가 오를 거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찍 사볼까 하고 이런저런 종목들을 담는 하루. 대신에 장중에 계속 올라가네. 미국 선물 확인해 보니까 선물 지수 좋네. 원달러 환율 보니까 오늘 환율도 좋네. 그러면 여러 가지 박자가 아시아 증시 다 좋았죠. 상해 증시, 니케이 증시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좋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조건 오르는 날이구나 하고 풀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중을 좀 실을 수 있었던 그런 하루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계속 가져갈 거냐, 또 100%막 몰빵해서 이 매수를 할 거냐, 이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오늘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오른다는 건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산다는 거니까.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그 매수량을 계속 늘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빠진 종목보다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고 오늘은 어,
개인들이 이제 일찍 던진 분들은 일찍 던졌을수록 수익을 좀 덜 챙기셨을 거고요. 끝까지 버티다가 오후장에서 던지신 분들은 뭐 적절히 챙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끝까지 좀 더 밀고 가볼까 했는데 지금 주말 갑자기 또 금요일 장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이게 길어 보이는 느낌. 그럼 또 미국이 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 매수를 신규로 뭐 매수를 하셨어도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셨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일 뿐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는 그런 하루였고요. 다만 어, 다음 주부터 이제 2주, 10월이 2주가 있는데 이때 기업들 실적이 나올 때마다 분명히 주가가 그렇게 썩 좋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번 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들도 계속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 챙겨 보시는 분들은 어,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종목들이 엄청 많다. 하루에 뭐 한 종목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게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거의 한 10종목 이상이 다 목표가를 낮추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아질 거로 안 좋아진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실적 전망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실적뿐만이 아니라 10월이 지나가고 나면 11월 첫째 주에 곧바로 FOMC가 그냥 바로 열리고 그 다음에 3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도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바로 여기서 만약에 0.5%포인트를 또 올리면요. 이때 또 한 번 시장이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건 뭐 이번에는 예상을 했지만 다음 분기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뒤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많이 뺐던 부분만큼만 채워 넣는 거죠. 그래야 또 빼죠. 그래야 또 나중에 닥쳤을 때 또 뺍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시장이 요동치는 그 변동성 장세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골탕 먹지 않으려면 조금 아쉽지만 짧게 수익도 좀 짧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종목을 잘 고르면 물론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잘 고르면 어, 꽤 큰 수익으로 며칠씩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추세에 있고요. 완전히 반등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크게 올랐는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올립시다 하고 누가 외치고 그걸 쫓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격이 그냥 시장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기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라인에 딱 걸칠까?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오늘 분명히 많이 오른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전이 아니었나? 아까 그러니까 매수했던 종목들을 조금 일찍 끄는 경우에는 그 다음 이동평균선까지 한 스텝을 더 올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만큼은 수익을 더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 종목이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만약에 좀 빠진다면 그러면 그 아래쪽 이제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이 될 거고 그 정도까지는 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업계에서 파는 그런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찌감치 현금을 확보해 놓은 것도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 저도 매수했던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을 냈고요. 그 폭의 문제입니다. 뭐 상한가를 갔느냐, 또 이제 약간의 뭐 3%대, 4%대 수익을 냈느냐. 오늘 실제로 이제 원래 갖고 있던 분들은 크게 수익이라기보다 이제 이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었겠지만, 어, 오늘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다 갭 상승한 채로 출발을 해버린 경우가 많아서 뭐 한 10%가 올랐다 하더라도
한 6, 7%가 상승한 채로 출발해버리면 결국은 3%, 2, 3%밖에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리고 또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오늘의 종목들, 크게 오를 종목들을 미리 알고 어제 마감할 때 사신 분들 아니고서야 이제 물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시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그냥 꼭대기에서 팔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한 7%쯤 올랐다고 치면 한 3, 4% 정도 수익 내고 판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좀 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오늘 하루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또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또 다음 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848 종목이 올랐고 61 종목이 빠졌습니다. 2.3% 올랐고요. 코스피 100도 정확히 2.3% 똑같았죠. 시장의 평균 흐름과. 자, 코스닥은 1380 종목이 올랐고 120 종목이 빠졌습니다. 4.09% 굉장히 많이 올랐죠. 코스닥 150은 4.38%. 이렇게 4%대 넘게 오르는 경우에 개별 종목으로 가보면은 뭐 7, 8% 오르는 종목들이 수두룩한 그런 장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만 6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3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강보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어, 나스닥이 이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그 개장한 이후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원달러 환율이 0.2%가 내려서 1,428원대로 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급등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강세 전환 및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나스닥 급등의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4% 급등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의 증시 반등 그리고 영국의 감세한 철회 가능성 등 투심이 회복됐다. 어제 미국의 9월 물가지표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상승 출발한 지수가 영국의 감세한 철회 기대감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IT 등 최근 낙폭 과대 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 그다음에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이제 여러 개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삼바하고 LG화학이 약보합 수준 정도를 보여줬고요. 카카오가 오늘 8.67%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이 좀 많이 올랐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5%대 상승이 오늘 많이 올랐죠. 네이버도 4%대 올랐습니다. 또 KB금융도 4.59%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도 모처럼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43% 오르면서 일단 맨 위에 대장주를 다시 또 탈환을 했고요. 오늘 특징적인 것은 알테오젠이 15%대 올랐다는 거,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9%대, 펄어비스가 7%대, 스튜디오 드래곤이 7%대 올랐다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6위부터 30위를 보면은 역시 다 올랐는데 신라젠이 이틀째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1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M도 9%대, 또 ST팜, CGN, 동진세미캠이 7%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의료정밀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미래산업이 28%대, SD바이오센서가 9%대 올랐고요.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 지역난방공사가 마이너스 1%대 하락, 한국전력과 대성에너지가 약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7%대 진짜 많이 올랐죠.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위메이드 플레이 12%대, 위메이드 11%대, NHN북스 10% 이렇게 올랐고 밑에 보시면 게임주들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업종 제일 못 간 게 1.52%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일 못 간 업종에 보면은 다 올랐어요. 선광 0.57, 태용로직스 1.26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못 간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올랐는지 알 수 있죠.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제일약품 15%대, 대웅과 한올바이오파마가 8%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동성제약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휴마시스와 앱클론이 상한가, 유틸렉스가 22%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오스코텍, 우진비엔지, 한스바이오메드 세 종목이 빠졌습니다. 공매도 1,731억 원이 줄었고요. SK하이닉스가 크게 줄었고 카카오게임즈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삼표시멘트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삼성 SDI, LG화학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SM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비중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삼성바이오로직스, CS윈드, S1, 미래에셋증권, 녹십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아이템 반도체, 솔브레인, 덕산네오룩스, 포스코 ICT, 코엔텍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서로 달랐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상반된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7일 연속 샀고 기관이 7일 연속 매도를 했지만 결국 승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 크게 올랐죠. 그래서 기관도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이 아니라 이번 그 수급 장세 이번 최근에 CPI 앞두고 수급은 외국인의 승리로 끝난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또 오늘 같으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어제까지만 해도 팔다가 오늘 기관이 이제 매수를 오전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다만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핵심이 아닌 부가적인 요인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이다. 악재가 선반영됐고 영국 정부의 감세한 일부 추가 변경에 따른 파운드화와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 또 최근의 변동성 장세로 인한 쇼 커버링 물량이 급증하면서 올랐다 이런 분석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뭐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그런 분석인 거고요. 자, 한국은행이 미국의 CPI를 보고 불확실성이 커졌다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영향들을 점검을 했는데 일단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크고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뭐냐면 이제 좀 더 물가가 위쪽에 좀 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상승세가 아직도 꺾이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11월뿐만 아니라 연준이 12월까지도 0.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는 상당한 진짜 엄청난 악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번에 0.75% 올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겠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12월 지금 12월에 FOMC가 어떻게 되냐면은 11월 3일 날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12월 거 보면은 12월 15일 날 있습니다. FOMC가. 그래서 12월 15일에 다시 한번 0.75%포인트를 올리고 새해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꽤나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시장이 선반영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11월 그 FOMC에서 0.75%를 올리고 다시 12월에 또 올린다고 하면 오늘 상승이 이거를 저는 완전히 상승했다고 보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이 4분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매도하신 그 개인 매도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금 진정을 하고 과하게 이제 욕심을 낼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소식이 또 하나가 이제 뭐 중간에 캡처한 거긴 한데 내년 9월쯤 되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고 도이치방크가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 9월이면 뭡니까? 하반기잖아요.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거나 또는 1분기까지 금리를 인상하다가 폭을 줄이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상태로 몇 달 이어가다가 경제 환경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침체기가 좀 가속화가 될 경우 9월쯤부터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다시 금리가 인하 추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먼저 내리게 되고 우리도 아마 검토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내년 하반기 정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해가 바뀌고 한 1분기 말, 2분기 초 요때쯤 되면은 이런 분위기, 바뀌는 분위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가 너무 중요하고 4분기를 어떻게 지나가게 만드느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 쭉 계속 매수를 하더니 결국은 크게 올리고 기관은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 쫓아가면서 이제 이 주가를 올린 상황이죠. 음, 그렇지만 거래량이 크게 많이 튀지는 않은 상태여서 이게 진짜 주가가 뭐 크게 돌아서는 크게 상승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200원 많이 올랐죠. 외국인이 팔았어요. 기관이 사고 오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샀어요. 기관이 올린 거죠. 금투가 올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46만 주밖에 안 돼요. 46만 주가 최근에 보면은 많이 그 뭐 낮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굉장히 크게 또 올린 것도 아니어서 주가 상승 폭에 비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좀 적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오늘. 자, 제약도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주가는 3,200원이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그냥 10만 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 자, 위메이드는 주가는 11% 크게 올랐지만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개인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개인들의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었고요. 어제의 4배가 늘었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와 굉장히 그 주가 상승에 어떤 탄력을 받겠구나 싶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쳐서 오늘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도 뭐 2만 몇 주밖에 안 샜기 때문에 개인들만 8만 치죠. 거의 9만 주를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계속 상승 추세로 갈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수급 상황이라 보고요. 자,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20만 주 넘게 덜었고 결국 주가는 딱 100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는 외국인만 매수했는데 기관이 4일 연속 매도. 주가는 좀 올라갔습니다만 크게 올라가지 못했죠. 왜냐면 거래량이 뭐 33만 주, 그죠?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셀트리온 0.57% 1,000원이 빠진 17만 3천원, 헬스케어 0.15% 100원이 빠진 66,200원, 제약 0.94% 600원이 빠진 63,400원, 위메이드 1.5% 650원이 빠진 42,650원, 에코프로 BM 0.1% 100원이 빠진 104,700원, 강원랜드 0.21% 50원이 빠진 23,650원에 마감해서 아마 다음 주 초반에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자, 셀트리온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양봉이 크게 왔지만 정확하게 121선에 멈췄어요. 자, 500원만 올랐어도 121선 위에 자리하거든요. 지금 121선이 17만 4,300원쯤 돼요. 그래서 500원만 올렸어도 121선 위에 올리면서 이제 241선 위로 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121선 아래에 머물게 하는 아주 정확한 그런 자리에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으나, 그리고 5일선, 11선, 21선을 다 잡아먹었으나 121선에서 뭔가 한 번 딱 걸렸다. 한 타임 쉬어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헬스케어 보실래요? 헬스케어도 121선에 정확히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7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으로 전환했지만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뭐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제약 21선에 멈췄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게 아주 정확하게 121선과 21선에 아주 정확하게 눌렸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사정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11선 아래에 딱 내려왔습니다. 11선 밑에까지 이제 좀 눌린 거예요. 윗골이 달고 17%대까지 올랐다가 11%대 오르면서 11선에 이제 저항 받고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 아마도 5일선 자리도 좀 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완벽하게 반등했다? 물론 많이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과연 위쪽에 21선 넘어, 61선 넘어, 121선 넘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역시 마찬가지 초록색 61선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21선 위에서 지난 그 수요일 날 21선 위에서 음봉이 만들어졌지만 21선을 깨지 않은 자리에서 목요일 날 급등, 그리고 오늘 다시 시초가가 약간 출발이 좋았는데 이제 쭉 밀리면서 결국 음봉을 만들었고 주가는 100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61선 깨고 막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는 역시 윗꼬리 끝이 11선, 주가는 5일선에 밀리는 그런 양상, 아주 강한 흐름으로 반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자마자 그냥 그런 느낌이 드시죠? 오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구나. 썩 좋지 않았구나가 아니라 약간의 막판에 약간의 힘이 모자랐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한 30분쯤 전의 흐름이니까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오늘 본 우리 종목들 차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21선에 정확히 눌려서 21선 즈음에서 상승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곧바로 밀려서 지금 0.88% 상승 출발했지만 0.02%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볼까요? 지금은 마이너스 1.62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8까지 빠졌네요. 지금 시가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65%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 나스닥을 지금 보여드려야겠네요. 나스닥이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시장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그래서 선물 지수는 아직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선물은 내일 아침 장 마감하고 그때 보셔도 돼요. 그때 보시면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그대로 지금 오늘 장세 그대로 한국 증시에 월요일 날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낙폭을 상당히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은 오늘 크게 올린 그 환호성을 지르기도 전에 또 한 번의 하락 우려를 또 낳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증시가 좀 오른 상태에서 수익을 실현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거듭 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침에 장 초반에 던지신 분들 계시다면은 그거는 좀 판단 미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밀어 올리는 하루였는데
장 초반에 일찌감치 꺾어버리고 던졌다는 것은 그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오후장에서 이제 좀 상승 추세가 약간 더뎌지거나 이랬을 때 던지신 분들은 좀 잘했다고 보고, 월요일 날 시장이 또 한번 출렁이고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고요. 본 김에 종목별로 조금만 더 볼까요? 어, 잠깐만 여기서 이걸 봐야죠. 자, 테슬라가 마이너스 3.8% 빠지고 있네요. 3.81, 3.8283, 3.84. 예, 조금씩 그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볼까요? 포드모터가 마이너스 1.57%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마이너스 1.83, 1.85, 1.86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로블록스 마이너스 3.03, 파이자가 마이너스 1.07, 또 뭐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3.19. 지금 미국의 흐름이 좋지 않은 마이너스 3.21, 뭐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시장이 꼼짝없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 사이에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장이 이 상태로 끝난다고 봤을 때 다시 막 반등, 어제처럼 진짜 미친 듯이 반등해서 갑자기 급등으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개장한 지 얼마 1시간 정도 된 상태에서 이걸 말하는 거는 너무 일러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런 하락폭을, 장 초반의 하락폭을 줄이느냐, 계속 키우느냐, 뭐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 흐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말 사이에는 외국기관 수급, 이번 한 주 동안의 수급,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수급 좀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장 주도주 좀 찾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종목 분석도 좀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뭐 제가 지금 최근에 그 실적 기대 종목들을 많이 찾아놓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요동을 쳐가지고 어, 짧게 그냥 수익 내고 말고 이런 좀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역시나 그 4분기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서 혹시 영상으로 제작을 할까, 그런 거를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늦었군요.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예.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일도 늦게 끝나고 그랬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